안녕하십니까. 의료분계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2025년 1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료분계TV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분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42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획이사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던 기호 5번 최한나 후보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5번 최한나 인사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올해 4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으로 했고, 진료실에서 환자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천직 의사입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 환자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어떻게 되면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게 개선될 수 있을까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4월 1일에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건 내가 지금 진료실에서 노력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폭압적인 정책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었는데 관두고 5월에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로 처음 들어와서 보험이사, 기획이사, 대변인 역할까지 하면서 지난 6개월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임 회장님이 탄핵되고 이제 다시 회장 선거가 열릴 때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올 때 품었던 뜻을 이제 제대로 펼쳐보기 위해서 회장직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엄 사태 후에 현충원을 방문하시는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저희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상임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갑자기 기자님들이 전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계엄이 됐고 우리 전공의들을 콕 찍어서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은데 파업한 전공의들은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이라는 걸 알고 쏟아지는 기자님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의사 전공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말 안 들으면 처단할 수 있어 라는 처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했고, 저희는 이거를 2월 달에 이 말도 안 되는 2,000명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이거를 아무런 협의 없이 전문가들 의견을 거치지 않고 그냥 폭압적으로 우리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왔을 때 이미 이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무언가 씌었다 진짜. 망상에 빠졌거나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전 국민이 무엇이 잘못된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국회를 쫓아가셨을 거고, 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야심한 밤이어서 저희 비대위 저희 회장 대행님 그냥 연락이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책임지고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제 이름 걸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계엄군 경고망동하지 마라. 아무도 건들지 마라. 잡아가려면 나부터 잡아가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처단이라는 것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계엄군 경고망동하지 말고 우리 후배들 아무도 피해주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모두 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 모두 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 다 이 대통령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선대위원장을 장재영 선대위원장입니다. 사직 전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대위원장을 제가 위촉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의협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이 시작이 2월 달에 이 의료 대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현충원 가서 어떻게 우리 선열들이 지켜준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동안 세워온 의료인데 이거 더 막 무너지면 안 된다. 정말 그런 각오로 현충원 참배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공식 선거 일정을 현충원에서 참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겼던 말들도 순국 선열들이 지켜주신 이 나라 의료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참배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엄 사태가 과연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또 의료 대란까지 이 사태와 함께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계엄이 이거 해프닝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지금 무엇이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제 모두가 다 알았을 때 이것을 수습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태를 지금 잘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 정부가 2월부터 시작했던 이런 의료대란 교육논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이것을 또 바로 잡는 것이 이 사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고, 의협 지금 현재는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에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회장이 될 때까지 같이 힘을 모으고, 회장이 돼서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는,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대 대한의사협회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에 제가 4월 1일에 대통령의 그 50분 담화를 보고, 처음에는 저희 모두 총선 영입했거니, 제가 이 사태 시작 2월 3월부터 그전 집행부가 회장님이 자진 사퇴하고 생긴 그 비대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총선용이겠지, 정치적 이유로 잘못 판단했겠지, 총선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1일 그 50분 담화를 보고 아니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제가 사직서를 쓸 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정말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때 제 환자들, 제가 이제 난임센터장이니까 난임 환자들은 어디 딴 데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한 분 한 분 정말 의뢰서 쓰고 손 잡고 얘기하면서 정말 임신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건강한 출산을 제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사생활하면서 쌓아온 모든 능력과 지혜를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됩니다. 제가 의협에 가서 의협을 돕고 우리 후배들 더 다치지 않게 도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올 때 정말 저희 환자들이 저를 알죠. 또 저를 오랫동안 만나서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안다.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자기는 어떡하냐 하시지만 잘 할 것으로 믿는다 하면서 저한테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모아서 제가 5월 16일 날 우리 의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저도 사실은 의협 일을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의사회원들의 목소리, 14만 의사회원들의 목소리, 그것을 다 모아서 이뤄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협은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 6개월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회무에 하루의 중단도 없이 해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담았던 집행부가 대의원회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출마 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맞는지를 정말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협을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저랑 계속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던 의사들이 이대로 물러서는 거는 무책임한 거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제대로 이제 의협이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내던 그 의협으로 이제부터 만들어 보자. 저에게 한 번 더 용기를 내달라. 그렇게 요청해 주셔서 제가 고민 끝에 5명의 후보 중에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그 전주 금요일에 지금 제가 마음먹은 지 딱 열흘 됐습니다. 저희가 추천서를 500명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3일 동안 노력을 했더니 거의 한 1000명까지의 추천서가 모인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의협회장 선거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경우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이 사태에 이대로는 안 된다. 기존에 출마하신 분들 4분도 물론 나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회원들의 열망이 이렇게 지금 뜨겁구나. 저는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네. 뭐 끝까지 고심을 하신 만큼 굉장히 큰 사명감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되신다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병원을 관두고 나올 때 딱 제 마음은 하나입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누가 집권을 하든 그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로 의료 정책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협을 만들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정치력을 가지는 의협을 만들겠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주도하는 지금 이 사태는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 선배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의협이 돼야지만 회원들의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앞으로 의료계가 어떻게 갈지 의료제도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은 다 때려 부쉈지만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고 지금 이 정부도 없고 여야 모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다시 건설할 것은 바로 우리 의료계 뿐입니다. 그 힘이 의협으로 모여야지만 가능하고 그것이 돼야지만 강한 정치 세력화가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단지 의협이나 의료제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R&D 삭감도 있었고 그전 대통령 때는 원전 문제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문가의 전문성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것을 저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카르텔화, 어디다 카르텔이라는 말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때려 부수는 이러한 것을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사태에 제가 회장이 돼서 의협이 먼저 다시는 의료제도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치 세력화하고 이것이 다른 직역으로도 언론으로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더 이상 가장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선진사회가 되는데 그 시작을 열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한나 후보님께서 반드시 꼭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이유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의협 선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후보가 5명이나 나와서 나 뽑아주세요. 나 뽑아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뽑을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나와달라고 할 때 또 해줬던 이야기가 제가 나와야 투표율이 올라갈 거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난 3월 달에 전 집행부, 이 의료대란 사태에 있었던 2월 이후에 3월 달에 있었던 의협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다 투표율이었습니다. 66%가 넘었는데 이번 선거는 제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나왔던 4분의 후보만으로는 아마 최저 선거 투표율이 될 것 같다.
회원들이 이제 의협은 더 기대할 게 없다.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자. 이제는 끝났다.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의협도 저 모양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라는 목소리에서 제가 나와야 그래도 뽑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처음에 나올 땐 그랬습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꼭 되겠다 보다는 70% 넘기자 투표율.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회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득표를 해서 뽑았는데도 제 역할을 못해서 탄핵을 당하고 재투표가 들어가는데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역대 최저 투표율이 된다. 정부가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전문가 단체로서 이제는 회복 불능, 자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첫 번째 목표가 투표율 70%, 지난번 거보다 높여서 70%대 찍겠다. 모든 회원들이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회장 선거 만들겠다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제가 다시 마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 의사들 카톡방 폭파해야 되냐,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 호텔로 가야 되냐, 저희 우리 의협의 산하단체에서 거기 우리 자료 지금 빼야 되냐, 의협으로 가서 해야 되냐, 의협에 지금 군인들 오는 거냐, 지금 국회는 총든 군인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 의협을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 전화 받고 우리 아무도 파업하는 사람 없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하면서 또 지금 카톡방마다 다 난리 나고. 근데 그 위중한 상황에 비대위의 입장도 제가 받을 수가 없었고 지금 회장 대행님의 연락을 들어 이거 긴급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원래 그때 국민들은 모릅니다. 비대위든 뭐 의협이든 누군지 모르고 의협의 입장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 밤에 아무도 의협의 입장을 저 대변인에게, 회장 후보 아니고 저 대변인에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처단할 거면 나부터 처단해라. 아무도 우리는 처단받을 회원 아무도 없다. 우리 전공이 처단의 대상이 될 파업하고 있는 전공이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제 이름 걸고 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 날 계엄 사태가 이제 해제되면서 제가 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대변인 이름으로 메시지 냈냐, 그 밤에. 아니, 당연히 의협 이름으로 나가야죠. 근데 그러려면 회장 대행님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고, 비대위가 지금 전권을 쥐고 있는데 비대위도 입장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그 밤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해제됐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밤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뒷감당하겠다. 문제되면은 나부터 잡혀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장 후보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해명해야 됐고 결국은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계엄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다른 후보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뭐 선관위의 입장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밤 하고 그 다음 날 우리 의료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의료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구나. 저는 제가 이 사태 책임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태 분명히 책임지고 이 정부, 아무 대책 없는 정부 정신 차리게 해서 수습해 나가고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희생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 너무 고맙지만 더 이상 그들의 희생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이 가치 없이 그냥 우리 한번 그래 봤어. 그래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1년 해서 저 대통령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의료계 이제부터 시작인 중심이 되게 그런 중심이 서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게 제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그 계엄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제가 느꼈습니다. 저 최한나로서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의협 회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저기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의협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나라가 제대로 대책을 만들어야 내가 그 전문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전공의로 가는 겁니다. 처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전공의 안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일반의로 살든 전공의로 다시 살든 지금 현재 전공이든 아니면 의사 면허로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정치하겠다는 분도 있고 언론에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사 면허를 땄을 때는 이 나라에서 내가 앞으로 의사로서 국가가 주는 면허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소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때가 묻지 않은 그 마음이 5년, 그러니까 의사 면허 따고 5년에 계신 분들이 의협에 직접 기획, 정책, 보험, 의무, 국제 모든 분야에 다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저 그거 동의할래요? 그거 지지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정책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게. 근데 물론 그들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을 거칠 겁니다. 외풍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막고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하게 제가 길을 찾아주고 그래서 실제로 의협을 젊고 역동적인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의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작이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의협이 그 대전협, 의대협과 관계가 안 좋아서 탄핵 당했다라는 것이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겁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누구든지 만나서 제가 정말 부르는 곳 어디라도 갔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한 명이라도 만나자면 만났습니다. 우리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저한테 요구하면은.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자, 못 믿겠으면 와 봐라. 우리 회의하는 거 참관부터 해보고 그래서 저희 상임이사 회의든 몰두이든 참관도 하고 뭐든지 와서 할만하면 들어와서 일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면서 대전협, 의대협에도 자 들어와서 하면은 되잖아. 이걸 미리 보여주고 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해가는 중이었는데 그게 중단당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되면은 일단 젊은 의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의협 중심으로 힘이 모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왜 의협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냐. 의협의 힘을 그동안 정부가 의도적으로 빼왔고 그리고 실제로 의협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모이지 않은 겁니다. 그거부터 해야 나머지가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의협이 같이 힘이 모여야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투쟁이든 협상이든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그게 가능한지 지난 6개월 동안 다 모든 과정에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첫날부터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의료 대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의료 대란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10개월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의료 대란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치입니다. 근데 그 정치가 나라 정치도 문제고 의협 정치도 문제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고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의료는 정말 나라는요. 정부는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가난한 시기에 북한보다도 가난하게 살 때 의료 보장 나라가 책임지겠다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선배님들 그래 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정말 저수까지만 동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눈높이 수준은 세계 최고고 그것을 의사들이 맞춰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접근성 좋게 당일날 예약 없이 만나고 싶은 전문의 만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최저 비용으로. 그렇게 의료제도를 의료를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이 민간인인 우리 의사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의료제도에 공공의료의 투자가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거의 90% 넘게 거의 96, 7%다 민간의 자본으로 민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동안 제도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가난했을 때 만들었던 제도에서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것을 정부는 그냥 민간인인 의사들을 입원과 마찬가지로 명령 하라면 해, 뭐 일하면 해, 뭐 사직금지, 업무 개시, 무슨 또 코로나, 메르스, 병상 비워 막 그냥 명령으로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료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저렇게 정부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 없이 명령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뻑하면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의사들이 말 안 들으면 저 직역이기주의다. 밥그릇 싸움이다. 물론 돈 밝히는 의사 있어요. 아니 뭐 의사만 돈 밝힙니까? 돈 밝히는 정치인은 없습니까? 언론인 물론 일부에 문제 있는 사람 있고 그거 우리 반드시 자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와 같이 그냥 배운 대로 환자 진료하고 내가 진료한 환자가 선생님 덕분에 잘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그냥 가장 행복해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사들조차 그런 정부의 쉽게 그냥 악마화하고 치료의 가장 기본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인데 아주 쉽게 깨는 그런 정부는 왜 그랬냐? 그냥 의사들 그렇게 쉽게 컨트롤해야지만 투자 안 하고 민간인 의사들 마음대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의료의 진짜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한계 상황이 돼서 드러나서 거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고 전문가 얘기도 다 귀닫고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2,000명에 꽂혀서 지금 이 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실패, 그동안 수십 년간 의료 정책 제대로 반영 못한 정치의 실패, 과거 정부에 당연히 이것을 의료계를 대표해서 대표단체인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동안도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나와 계신 후보 중에 기호 1번 김태구 후보님, 강원도 의사회장님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전국 시도 회장님이십니다. 2번 우리 강희경 교수님은 참 저처럼 신참이시고 이 의료 사태 때문에 나오셨지만 현장에서 서울대 교수님으로서 비대위 활동도 하셨고 3번 우리 주수호 회장님은 이전에 의협 회장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료계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중요한 또 원로 중에 한 분이시고 4번 우리 이동욱 회장님 경기도 의사회장 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제 연임하시면서 열심히 저도 물론 현장에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지만 제가 2003년부터 산부인과 의사회 일을 하고 주로 이제 대변인 홍보이사 하면서 나름 그래서 의사회 일을 20년 우리 5명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태에. 이렇게 의료 제도가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막아오지 못한 의료계 선배들 모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공의들, 의대생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대통령이 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말인지 반드시 그 장본인 찾아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제 대통령이 오전에 뭐 사과한다고 뭐 국민들 놀라게 해서 사과한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전공의들한테 처단한다는 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은 그냥 지금 일반인 신분의 과거의 전공이었던 우리 후배들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거 어느 누구 한 명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복지부 장관도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답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2월부터 지금까지 관여한 사람들 모두 다 낱낱이 밝혀서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최한나 후보님께서는 42대 집행부에 계셨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면서 그런데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또 지켜보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탄핵 과정에서 제가 많은 대의원들과 회원들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집행부가 지금 이런 나라에 이런 큰 위기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탄핵 당하는 게 맞냐? 근데 대의원들께서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다. 지금 탄핵 당하면 뭐 비대위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회장 선거 이거 얼마나 혼란입니까? 지금 다 뭉쳐서 하루가 아까운데 이렇게 해서 공백을 갖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짜 이 집행부가 탄핵 안 당하는 게 맞다. 탄핵 당해도 다른 대안 없다. 그런데 이면택은 안 된다. 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지난 선거 때 이면택 회장님 안 뽑았습니다. 이면택 회장님은 지지자와 반대자가 너무 극명해서 이게 지금 통합해 가서 갈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회원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원을 사직하고 의협에 들어올 때는 이면택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을 위해서, 의협이 이대로 되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니까 이 이면택 회장님을 내가 도와서 어떻게든지 간에 의협이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정말 그 마음 하나로 6개월을 달렸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저도 이면택 회장님을 어떻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 당할 때 그것도 뭐 근소한 차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그런 차로 탄핵 당할 때 저는 대의원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많은 대의원님들이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최한나는 잘해. 최한나는 잘하는데 이면택은 안 돼. 이렇게 다 얘기하셨습니다. 저보고 최한나가 뭐 잘못해서 탄핵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상임이사님들 또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탄핵을 당했으면 저희도 정말 더 할 말 없습니다.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회무, 지금 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의협이 바뀌어서 젊은 의사들을 더 이상 객자의 입장에 두지 않고 주체가 돼서 끌고 나가게 해야 된다. 더 힘있게. 저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이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안에 회장 선거를 2번 하게 됐습니다. 회원들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회원들의 이거 뭐 예산도 얼마나 낭비고 이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나라는 더 뒤집어져 있는데 지금 아무 메시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의협이. 저한테 지금도 의협의 입장이 뭐냐. 제가 외신들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계속. 근데 의협의 입장은 비대위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비대위로 연락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럼 대의원으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금 탄핵당해서 의협의 입장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매일 되돌이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제가 회원들 앞에 정말 이렇게 된 상황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회원 여러분 정말 저를 뽑아주시면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저 바로 사퇴 수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기호 5번입니다. 네. 42대 집행부에서 굉장히 핵심 멤버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43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42대 집행부에 이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차별화되어서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고 싶으신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42대 집행부에 제가 들어와서 추진했던 거, 최한나가 들어와서 추진했던 거, 젊은 의사 중심으로 젊은 의사 정책 공모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우리 사직 전공의들 취업도 못하게 하고 할 때 많은 의사들이 사실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는 없을 거라고 봐요. 모든 전문직의 후배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의해서 지금 월급도 못 받고 기존 직장에서 월급도 못 받고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할 때 자, 그 생계를 이어가자라고 많은 회원들이 모아서 돈. 근데 의협은 그것도 주게 그 돈도 100만 원씩 드리고 뭐 했지만 그것도 그건데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진짜 공부하고 수련해야 되는 시간에. 그런데 자, 후배들 지금 내과, 외과, 수술 공부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배우자, 우리 정책을 배우자. 그래서 그때 젊은 의사 정책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뭐래도 들어오면은 상금 줄 생각으로 했는데 440개가 넘는 너무나 우수한 정책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걸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심사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바로 정책에 반영돼도 허술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정책.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대생 전공이 할 거 없이 바로 이거에 목말라 했구나. 그동안은 너무 치여서 못하던 거 아무리 교과서에서 미국 교과서, 유럽 교과서에서 배우면 뭐 합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못 쓰면 우리 국민들에서 쓰려면 그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엉망이었다고? 이거 이렇게 고치자. 우리 후배들의 정말 열망이 담긴 그 정책 공모전 그거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고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그때 제가 너무나 슬펐던 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상식도 정말 멋있게 하고 우리 이렇게 훌륭한 그 후배들 막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언론에. 근데 못 보셨죠? 우리 시상식. 왜냐하면은 거기에 당선된 분들이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협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하는데 그때 당시 의협과 대전협의 대치가 너무 심해서 이게 의협의 그 정책 공모전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알려지면은 공격을 혹시 받을까 봐 걱정을 하셔서 익명으로 해달라. 그래서 대상 받으신 분만 이름이랑 이렇게 해서 나오고 책조차도 익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전협과 의대협과 의협은 별게 아닙니다. 의협은 그냥 14만 의사들의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게 그동안에 의협이 내부 정치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면 전적으로 그건 의협에 앞서 계셨던 리더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분명하게 최한나의 의협은 달라집니다. 저 어제 같이 그 회장 후보 나온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님 그 집회 가서도 같이 외쳤습니다. 지금 누가 회장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의협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이면택의 의협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더 이상 이면택 회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는 최한나의 의협을 만들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사회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 우리의 힘은 의협으로 모으자라고 해낼 것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의대 증원이든 대정부든 모든 게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최한나의 의협은 바로 14만 회원들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럽게 뭉치는 그런 의협이 될 것입니다. 네, 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빠르면 1월 4일이고요. 그리고 늦어지면 1월 8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시 모집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을 봤을 때 당선자가 나오면 원서 접수는 이미 끝난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중지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협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체제입니다. 의협은. 그러니까 전 의료계는 비대위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비대위는 분명히 입시 중단을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이견이 나와서는 안 되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2,000명도 가능하지 않은 걸 시작을 했고 계엄도 가능하지 않은 걸 한 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모든 법과 절차를 어겨서. 그래서 지금은 이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은 비대위의 입장이 곧 전체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도 똑같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면 물론 그때 상황이 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서 벌인 의료농단 계엄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입시 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도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1,509명 만약에 그대로 강행했을 때 물론 지금 입시하고 있는 학생들 그 가족, 내년에 입시해야 되는 또 우리 고등학생들 가족,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그들도 다치면 응급환자, 중환자 될 수 있습니다. 의료가 회복이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 입시는 당분간은 기존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25년 절차부터 중단하고 25년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머리 맞대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첫 상임 이사회는 언제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당선 즉시 상근 부회장과 상근 이사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우리가 바로 시작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첫 상임 이사회는 다음 날 바로 상근 부회장과 상근 이사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 물론 각 직역의 의사들의 업무 특성상 반상근 하시는 분도 있고 비상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주일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저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고, 저는 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의협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모든 지혜를 다 모을 것입니다. 저한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최 이사 여기는 그러지 않아. 의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 가다가 말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 여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 안 돼.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안 모실 겁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의협은 바뀌어야 돼. 최 이사가 한번 앞장서봐. 내가 함께 할게. 했던 분들의 지혜는 다 모을 겁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마음을 비춰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상임 이사회가 제42대 집행부의 연장이라고 혹시 볼 수 있을지, 아닙니다. 아니면 차별화를 당연하죠. 주실 계획인지요? 지금의 현재 상임 이사회는 이면택 회장이 임명한 것입니다. 제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최한나의 의협은 다릅니다. 면허 따고 5년 이내에 지금 일반이든 전공이든 공부하고 있든 기업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의사가 되었을 때의 소명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직 때묻지 않은 젊은 의사들이 각 파트에 실질적으로 직함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막연히 꿈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회무를 배워서 그때부터 배워서 올라가고 제가 세계의사회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주니어 닥터스 네트워크 JDN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이 아주 의대생 때부터 회무에 참여를 하고 입장을 내고 실제로 의료계 내의 정치에 참여합니다. 의대생들부터. 해서 입장을 내고, 정치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세를 규합하고 실현하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책임지는 게 정치입니다. 자리를 나누는 게 정치가 아니고. 저는 의대생 때부터, 젊은 의사 때부터
그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무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활동할 그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의료 제도를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할 거고,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배들을 모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압박, 외풍 막아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실 것입니다. 그런 집행부를 만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의협과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목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배들은 못 믿겠다. 교수들에게는 중간 착취자라는 말까지 나왔고, 개원이들에게는 의협을 통해서 전공의와 의대생 앞세워서 뒤통수 치려고 한다. 빨대 꼽으려고 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전공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전공의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업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14년 개업했습니다. 14년. 분만병원도 해봤고. 저는 제 14년의 개원 생활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개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어떻게 개원이가 돈만 알고 후배들 등칠 궁리만 하는 그런 표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개원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정말 이대로 낙인 찍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8호 학번인데요. 그때 트레이닝 받을 때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야지만 의사 되는 줄 알고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병원장하고 뭐 주임 교수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의사 되는 줄 알고 가르쳤던 교수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도로 지나치는 문제 있는 교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내가 간 길, 특히 이제 저처럼 산부인과, 뭐 흉부외과 이런 교수들은 내가 간 길 힘들어서 차마 같이 하자고는 못해도 그래도 뜻을 감고 들어온 제자들, 후배들, 이왕이면은 더 훌륭한 환자들이 내 목숨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의사 만들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가리키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수가 어떻게 중간 착취자라는 말을 지금 듣게 된 상황입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회원들,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갈라치기 한 이 악마화에 우리도 지금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은 저 선배들이, 개원이들이 지금 이 기회에 말이야. 지금 빨리 병원 문 닫고 다 나왔으면 진작 해결되는 걸, 이 기회에 돈 벌겠다고 안 나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희생시키고 있다. 저 교수들이 진작 문 닫고 환자가 뭐 중환자실 뭐 다 닫고 나왔으면 진작 해결될 거를 저렇게 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중환자는 물론 지키지만 좀 단체 행동을 했으면 빨리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망상에 빠진 대통령, 저 미친 정부,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일이고, 국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전공의, 또 안타까운 그들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대란이 1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을 떠난다는 건 우리 환자들 다 죽이자는 겁니다. 환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부가 잘못한 거지. 지금 우리가 현장을 지키고 있어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누구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나 돈 벌어서 좋아하고 있는 의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환자 보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의사들 말을 들어야지만 의료가 살아난다라고 간곡하게 우리 환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저 중간 착취자한테 뭐 아무리 뭐 수당을 전공 수당을 얼마를 준다 하더라도 뭐 진짜 몇백을 몇천을 주는데 내가 중간 착취자한테 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수련을 다시 받게 되거나 우리 후배들이 저 개원이들 여전히 돈만 밝히는데 내가 또 이런 의사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 봐 단 한 명이라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정부가 망쳐놓은 정부가 걸어놓은 이 악마 프레임에 스스로 벗어나서 정말 선배는 후배들을 존중하고 후배는 선배들을 존경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의료계, 이렇게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깊은 골과 이 상처를 회복하는 게 저는 제가 의협회장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환자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진료비 낸 만큼 치료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의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선배한테 배우고 교수한테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도 개원한 선배들, 봉직하는 선배들한테 배우고 또 그 선배들이 정말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사랑으로 끌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 개개인은 나는 그냥 진료하는 기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환자에게 의사로서의 소명을 평생 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마음이 모이는 의협, 꼭 그렇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기호 5번 최한나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